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녹화 일자는 10월 10일로 11일 업로드될 예정 영상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 후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보 전달에 있어 큰 차이는 없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잡초근성 이슈라디오 잡초근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사람의 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누구의 입? 한국은행 총재의 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가지고 모두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는 인하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10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저는 99%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만에 하나 이번 달에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1월에 가서는 100% 인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인하가 될 것이냐? 0.25%포인트 내려갈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야기와 두 번째, 세계 국채 지수에 우리가 편입을 했대요. 이건 이미 확정이 났고 뉴스에 엄청나게 나온 사안입니다. 그러면 야, 기준금리하고 세계 국채 지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야기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 자료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관련이 있더라. 두 개가 관련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채권 전문가 64%가 10월 금통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전망, 부동산 시장 영향은, 부동산과 기준금리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뉴스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자, 기준금리 인하 저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첫 번째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6%로 아주 목표치를 잘 채웠습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목표치는 2%인데 1.6%로, 물론 우리는 체감하지 못합니다만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자, 이거 통과. 오케이. 두 번째, 대출 규제 엄청나게 했죠. 스트레스 DSR부터 시작해가지고 1주택자 대출 못 받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내놨단 말이에요. 급등하던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적어졌다. 한국은행은 생각하겠죠. 부동산도 어느 정도 우리가 잡았어. 그리고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얼마 전에 했죠. 0.5%포인트 빅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큰형님, 기준금리 내렸잖아. 우리도 무조건 내려야지. 이거 역시 크게 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어찌됐건 고금리 기조를 보이면서 내수가 상당히 부진해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 역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다음,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많이 가했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그 자리에 아파트를 올리자, 주택 공급을 늘리자, 유동성을 풀어야 되니까 금리를 조금 낮추는 게 어떨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못해요. 왜 그러냐면 행정부가 통화정책에 관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이드로 살짝 건들면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해왔고, 이거 역시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이유를 다 더하고 추가로 제가 확신을 갖게 해준 거는 9월 30일 한국은행 총재 인터뷰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 각종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 수치를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떻습니까? 이미 한국은행 총재는 목표치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무조건 기준금리 인하는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무엇이 바뀌게 될 거냐? 자, 첫 번째, 각종 대출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겁니다. 금리들이 떨어지면서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쪽 금리도 하락을 하게 되니까 내가 내는 이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가계 흑자액도 상승을 할 거다. 흑자액이지 않습니까? 돈이 남는 거란 말입니다. 남는 돈이 돌면서 경기를 부양을 한다. 또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경기를 부양을 할 거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문턱은 지금 상태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경기 이쪽이요. 그러면 서울 경기는 틀어 막으면서 유동성을 어디에 공급을 할 것 같냐? 지방도시. 뉴스를 보시면요. 지금 대구의 1군 아파트입니다.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는 유령도시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방 미분양 사태가 심각합니다.
이곳의 해결을 위해서 자금 유동성을 공급을 이곳에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박수치는 개소리죠. 지금 미국이 빅컷을 단행을 해서 금리가 5%입니다. 한국이 3.5%입니다. 1.5%나 한국이 싸요. 그런데 미국이 내렸다고 우리가 홀랑 내려요. 뭐 죽자고 불에 뛰어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데 자료들을 쭉 보다 보니까 어떤 뉴스가 딱 눈에 들어왔냐. 와우, 미친 짓에는 믿는 구석이 있었구나. 뭐?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자,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관련된 뉴스를 보여드릴게요. 세계 국채지수 편입, 내년 11월부터 실제 지수 반영, 75조 규모 자본 유입. 와, 엄청나죠? 뭔가 국내에 돈이 들어온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세계 국채지수가 뭐야? 나 이거 들어본 적도 없다? 저 역시 몰랐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뭐냐? 어렵습니다. WGBI 뭐 해가지고요. 뭐라고 어렵게 막 써 있는데요. 이거 다 필요 없고 딱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 국채가 뭡니까? 한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빌리는 거 아닙니까? 돈을 빌릴 때 어떠한 인증된 큰 시장이 있다고 쳐요.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식으로 따지자면요. 우리 회사가 코스피에 상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아주 좋은 돈들이 막 들어올 수 있는 물꼬를 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세계 국채 지수 편입에 대한 뉴스입니다. 이게 그러면 왜 더 우리한테 좋냐? 자, 해외에서요. 한국 채권을 사려면 달러를 가지고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달러로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세계 국채 지수 편입에 딱 되면서 달러를요. 환전을 해야 돼요. 뭘로? 우리 한국 돈 원화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달러하고 원화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둘이. 원화의 값어치도 올라가고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도 엄청나게 유입이 되겠죠. 한국 채권을 구매함에 있어 달러를 원화로 환전. 원화는 한국에서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으니 달러 유입이 엄청나게 이루어진다. 상당히 좋은 시그널을 보여준다 이겁니다. 이거에 대한 장점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자본 유입 증가가 됩니다. 아까 앞서서 뉴스에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최소 70에서 90조 원 가량의 유입이 됩니다. 뭘로? 달러로. 엄청나죠. 한국 국채 금리가 하락이 됩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빌리잖아요. 그런데 돈을 빌릴 땐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 이자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어떠한 하나의 마켓에 들어갔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곳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신뢰도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신뢰도가 높다는 건 이자가 줄어든다. 얼마나 줄어들 거냐? 예상치로는 매년 1조 원에서 1조 5천억 원 이상 이자로 나가는 돈이 줄어들 것 같다. 이런 기대를 또 해볼 수 있는 거고 환율 역시 안정이 될 겁니다.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서 원화 강세장이 펼쳐지기 때문에 환율도 막 오르지 않고 오히려 지금보다 내려가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기가 좋고 금융시장 개방성이 아주 좋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받은 거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을 어필하기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국내 시장에 어마어마한 달러가 유입이 되게 됩니다. 와, 이거 박수치고 되게 좋아할 만한 일이죠. 단점은 단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에요. 단점 있습니다. 부정적 부분은 그러면 뭐냐? 장기적인 투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다 단기 투자금 위주로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주식으로 따지면요. 단타나 스캘핑 같은 이런 단타족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막 국내로. 그러면 일단은 당장 눈앞에 닥친 단기 유동성은 아주 좋아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내 회사 주식이 단타 치는 애들만 가득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해당 주가가 정상적으로 오르겠습니까?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달러 부채가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원화 부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달러 부채입니다.
달러 부채는요, 우리가 달러빚 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로 엄청나게 무섭고요. 굉장한 부담으로 이건 다가옵니다. 달러 부채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어느 정도냐? 중국은 미국의 노예가 되기 싫어서 달러를 중국 내 유입하지 않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을 정도로 달러 부채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편입이 되면서 달러 부채를 엄청나게 끌어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노예 확정입니다. 100%입니다. 이거는. 달러가 누구 돈입니까? 미국 돈 아닙니까?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미국의 노예가 100% 확정이 된 건데, 뭐 늘 그렇듯이 긍정적 부분이 있으면 부정적 부분도 있는 거고, 우리가 언제는 미국 뭐 눈치 안 봤습니까? 자, 이런 것들 다 제쳐두고요. 국내에 유동성 공급을 만약에 원화가 아닌 달러가 들어와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거대한 달러 유동성이 공급이 됩니다. 뭐 90조 이런 엄청난 돈이 들어오게 돼요. 정부가 이제 돈을 빌렸잖아요. 그러면 여러 군데에다가 돈을 뿌려야 됩니다. 각종 기간 산업에도 돈을 뿌려야 되고요. 소상공인이나 이런 곳에 경기 부양도 해야 되고요. 연구 개발도 해야 되고요. 자금 건전성 강화도 해야 되고요.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감히 예측을 하는데 이곳에 들어가는 돈은 되게 조금 들어갈 것 같아요. 어디에 몽땅 들어갈 것 같냐? 부동산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무조건 듭니다. 부동산 기폭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분명하게 이걸 보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두려운 시나리오가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쭉 읊어볼게요. 올해 2024년도에 금리는 무조건 0.25% 인하를 한다. 서울 경기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규제는 유지를 한다. 시선을 지방도시로 돌려서 지방도시 아파트 미분양을 해결을 한다. 내년 2025년 수도권 규제도 대폭 완화를 한다. 유동성 공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90조, 80조 유동성 공급이 내년 말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중순부터 공급을 믿고 풀어버린다 이거예요. 유동성을. 언제까지 풀 거냐? 2027년까지 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그러면 무슨 작업을 하냐? 대기업은 자금 회수를 하겠죠. 각종 사업 벌렸던 것들에 대해서 이 많은 유동성들을 가지고 돈을 쭉쭉 빨아 당기겠죠. 그러면서 이 유동성이 뭡니까? 결국은 부채, 빚입니다. 빚. 이 빚들을 누가 떠안게 되냐? 국민에게 빚을 전가를 시킨다. 이 작업이 2년간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엄청난 빚을 국민이 지고 있습니다만 이 이상의 진짜로 상상할 수 없을 빚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작업을 2년간 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2027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을 한 후에 빵빵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치권 돌아가는 꼴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을 한 다음에는 민주당 쪽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엄청나게 큰 똥을 싸놓고 다음 정권에 이 책임을 넘기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무조건 들어요. 이렇게 되면요. 97년도에 있었던 IMF는요. 애들 장난 수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97년도 IMF는요. 대기업들이 무너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국가가 힘든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국민들이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질 거고 국민이 무너졌을 때는 다시 일어나는데 엄청나게 긴 시간이 필요할 거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할 거다. 이거를 되게 잘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USA. 기업이 살리고 국민은 철저하게 노예로 전락하게 만드는 자본주의의 끝판왕. 미국에서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거를 우리나라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이 쫙 드는 데는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지금 미국 주식이 어떻습니까?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근래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을 합니다. 거기에 또 추가로 다음 달 5일 날 미국 대선이 있죠.
지금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 인하를 한 이유는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대선에 공약은 키워드가 뭘까요?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이 공약으로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은 요 세 가지가 맞물리게 됩니다. 폭탄이 빵빵 터지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은 버틸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폭탄이 터질 때 대한민국은 죽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요 사건을 전제로 뒀을 때 현 시점 한국 상태가 어떻냐? 이미 주택담보대출하고 부동산 가격은 한계점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규제를 하고 있는 거 보면 바로 아시잖아요. 이미 한계점을 넘어선 상황이고 지금도 이자가 미국보다 저렴한데 연준을 따라서 금리를 내리겠다고 생각을 하는 한국은행은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습니다. 뭔가 제대로 시나리오가 있지 않으면 이럴 순 없어요. 저는 지금 쭉 설명드린 이대로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아니겠죠. 이거보다는 조금 더 뭐 좋은 쪽으로 흘러가겠지만서도 최악의 경우가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미래는 어쩐지 답글로 제발 한 번씩 달아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주식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쪽을 보면서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역사는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보통은요, 야, 내가 기회다라고 생각할 때가 끝물이래요. 자, 금리 인하가 되면 과연 우리에게 기회일까요? 끝물일까요? 우리가 정말 진지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될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주저리 말이 굉장히 길고 어려웠습니다만은 꼭 전달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부조리하고 직장 상사의 갑질, 화나는 일, 황당한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제보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정말 뜻하지 않은 행운 팍팍 찾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엄청나게 드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